여러분 안녕하세요. 원조입니다. 오늘은 좀 쉬어가는 동영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제가 매번 그렇게 어려운 내용을 다뤘던 건 아닌 것 같고 뭐 그럴 능력이 안 되기도 하겠지만 시황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은 좀 해보려고 해요. 그게 또 조금은 급하다고 생각을 한 것도 있어요. 일단은 제가 기사 내용을 캡처한 게 있는데 이걸 한번 보자고요. 어, 요즘 보시면 뭐 다음 달에 0.5% 포인트 인상을 기정사실한다는데 사실 미국 같이 그 되게 안정적이고 정말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0.5% 올린다는 게 굉장히 큰 거죠. 예, 그 어제 신흥 국가들의 어떤 그런 뭐 1%, 2% 그런 거 올리는 것보다도 글로벌하게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 나라들 뭐 어떤 나라라고 제가 뭐 콕 집어서 얘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막 한 번에 막 4%, 5% 날 올리거나 내리는 그런 나라들도 있죠. 예, 그런 나라들에 비하면 되게 숫자가 작은 거라고 느낄 수 있는데,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그래서 0.25%, 뭐 0.1% 이런 정도를 올리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올린다고 하면, 내릴 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점진적으로. 근데 0.5% 포인트를 한 번에 올린다고 할 것 같으면 이거 굉장히 큰 건데, 이걸 그래서 빅스텝이라고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이걸 세 번 연속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뭐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 동영상을 만드는 시간이 4월 7일 목요일 그리고 지금 제가 지금 한 7시 한 40분 저녁이죠. 그 정도 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뭐 5시 한 30분이 안 돼서 이 기사가 이제 올라왔고 뭐 이런 거 수정까지 다 마치고 뭐 최종 수정된 게 뭐 얼마 안 돼요. 한 1, 20분?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따끈따끈한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뭐 구독과 좋아요, 뭐 알람 같은 거 설정해 두신 뭐 그런 분들이라면 이런 거를 굉장히 빠르게 바라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대충 뭐 예상되는 그런 예상치 이런 것들이 항상 맞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거니까 틀릴 때보다 맞을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이런 어떤 레버리지가 이제 적용되는 이런 그 매매 상품들 같은 경우 외환이 대표적이죠. 국내 뭐 선물 옵션. 요즘엔 그런 레버리지가 꼭 이런 상품들만 그렇게 또 가능하진 않죠. 그걸 쓸 수 있는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주식에서는 공식적으로 레버리지가 없지만 뭐 신용 미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레버리지라고 볼 수 있겠죠. 뭐 없는 상품은 없다고 볼 수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뭐 좀 몇십 대 일, 몇백 대 일의 레버리지를 좀 제공해주는 이런 상품을 보통은 우리는 레버리지가 적용된다 이런 말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예, 정해져 있는 건 없어요. 일반적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는 그 한 번 틀리는 게 10번 중에 9번이 맞아서 또 한 번 틀리는 게 그 레버리지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그 속된 말로 맛이 가거든요. 그 여러분들 경험 많이 했을 거잖아요. 그 푼돈 벌고 목돈 꼬라박는. 예? 예, 개인들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10번 중에 9번을 맞아도 그 한 번 틀리는 거에 이제 레버리지가 이제 실려서 이제 여러분들의 그 상당 부분 거의 뭐 좀 과장 좀 보태면 모든 게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9번씩 그렇게 익절을 했어도 한 번에 그 손실이 이제 워낙 크니까 9번의 익절을 완전히 그 제로로 만들고 심지어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전체 계좌가 이제 적자가 되는 이런 게 일반적이긴 한데 자, 이거는 조금 격가지 얘기였고 일반적으로는 이제 그렇다는 거고 자, 만든 게 맞으니까 좀 살펴볼 필요는 있다. 자, 이게 지금 결론이에요. 전체 결과로서야 그럴지 모르는데 어쨌든 승률 자체는 낮은 편은 아니에요. 금액으로 따졌을 때 전체 그런 어떤 그 손익비라고 보면 그거는 이분들이 분석을 잘못해서 이분들의 어떤 뭐 그런 전문가들의 그런 분석이랄지 예상치가 틀렸다. 뭐 꼭 그렇다기보다도 여러분들의 매매 전략의 문제예요. 그거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보완할 수 있는 뭐 물타기 매매라든가 여러 가지를 이제 소개를 했었죠. 그건 이전 동영상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뭐 이 참석자들 전원이 한 번 이상은 빅스텝이 더 적절하다고 이렇게 공감대가 다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양적 뭐 긴축 속도가 뭐 2배로 빨라진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 뭐 이렇게 뭐 자산을 뭐 덜어낸다. 이렇게 덜어낸다는 건 시중에 돌아다니고 있는 돈을 이만큼을 이제 흡수를 해가지고 이제 돈이 이제 적게 돈다는 소리겠죠. 그러면은 이자라는 거는 이제 돈에 대한 사용료니까 에, 이런 어떤 돌아다니는 돈의 양이 작아지고 돈에 대한 사용료가 비싸지고 그게 이제 금리가 올라가는 거라고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가계에는 상당한 이제 충격이 오겠죠. 특히 이제 대출이 많고 그 변동금리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집을 사거나 자동차를 사거나 이런 분들은 정말 뭐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대개 이런 어떤 집을 빌리거나 집을 사거나 차를 이렇게 살 때 대개 이제 아무래도 목돈이 들어가니까 자기 돈으로 사는 경우가 이제 흔하진 않을 거잖아요. 거의 뭐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열에 뭐 아홉 이상은 뭐 100에 한 95는 다 이제 빚져서 사잖아요. 대출 끼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거의 뭐 한도까지 쓰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 그러면 이제 금리가 조금만 올라가도 참 위험하죠. 근데 그런 걸 알죠. 이 사람들이 모르질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릴 정도면 이렇게 그리고 또 빅스텝으로 굉장히 풀린 돈이 많다는 뜻이고 뭐 실제로 그렇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뭐 일단은 뭐 나중에 뭐 부작용이 어땠든지 간에 사람 살리고 봐야 되니까 굉장히 많은 돈을 풀었죠. 역대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잖아요. 이렇게까지 풀린 적은. 자, 아무튼 그래서 예상을 해보자고요. 제가 이제 차트를 또 띄워봤죠. 뭐 아마 제 동영상 보고 저하고 동일하게 이제 세팅해서 이제 차트를 보시는 분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유로 달러를 보면 제가 이게 일봉이죠. 저는 일봉을 주로 많이 봅니다. 그러면은 이 보도 자료가 나온 거는 사실 제가 이거 뉴스는 가장 최근 걸 이제 인터넷에서 이제 그 퍼와서 여기 뭐 기자 이름도 나와 있고 뭐 신문사 이름도 나와 있고 그랬는데 그런 거 제가 다 이제 없애버린 거고 이 보도 자료가 나온 거는 사실 요쯤부터였던 것 같아요. 요쯤에. 그랬더니 쭉 내려가고 여기까지 내려와서 지금은 아직 미국 시장이랄지 유럽 시장 열리기 전이니까 좀 횡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모르겠어요. 이런 어떤 불확실이 다 반영이 됐고 또 이전 저점에 거의 근접했으니까 뭐 한 번은 내려갔다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죠. 내려갈 때 내려가더라도. 뭐 저는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 유달에 대해서 아유 자꾸 기침이 나오네요. 죄송해요. 유달에 대해서 개인적인 분석을 하자면 유달 뭐 단기적으로는 하락이라고 본다. 근데 장기적으로는 상승의 여지도 많다. 예. 단기적으로라는 거는 일주일 이내를 제가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는 거고요. 중장기라는 거는 일주일 이상을 얘기하는 거죠. 자, 잠시만요. 이내. 일주일 이상. 그래서 어떻게 갈지 몰라요. 그리고 이건 뭐 전망이고 예상이라 했으니까 이건 뭐 틀릴 가능성이 뭐 당연히 많이 있겠죠.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 만약에 일주일 이내로 해서 이렇게 뭐 매매를 하는 스타일이라 할 것 같으면 뭐 단타든 뭐든 그럼 물려도 어 셀로 물려야 좀 안심이 될 것 같고 바이보단 셀이 좀 물량이 많아야 되겠죠. 만약에 양방향을 다 들어간다고 하면. 근데 이제 일주일 이상이라면 이제 그거에 이제 반대가 돼야 되지 않을까.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나스닥도 뭐 비슷해요. 나스닥도 저 보면은 나스닥 한번 볼까요? 이렇게 돼 있는데 나스닥도 이거 일봉이거든요. 근데 쭉 올라갔다가 이제 그런 보도 자료가 요 무렵에 나오면서 요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한 2, 3일 전에. 그러니까 이제 쭉 내려가가지고 오늘도 뭐 유럽이랑 그 미국 시장 열리기 전인데 이렇게 좀 상승은 하고 있지만 요즘 나스닥이랑 유로 달러가 움직임이 참 많이 다른 경우가 많아서 저거하고 이거하고 똑같은 그런 관점으로 설명을 못 하겠는데 이것도 뭐 개인적인 분석이죠 물론. 자 한번 볼게요. 나스닥. 자 이거 구분을 해야 되니까 나스닥. 나스닥 단기적으로는 상승할 것 같아요. 불확실성 해소 다타에서. 뭐 일주일 이내죠. 일주일도 아닐 것 같아요. 3, 4일 이내. 근데 중장기적. 대략 중장기적으로는 글쎄요. 그건 모르겠는데 하락일 것 같아요. 예. 그래야 될 수밖에 없다라고 제가 또 생각을 하는 게 그 부의 효과라는 말을 쓰던데 내가 실현을 해서 내 손에 쥔 그런 이익 그런 돈은 아니지만 내 자산 가치가 그러니까 내가 산 주식이랄지 나스닥 그런 게 오르면 돈을 갖고 있지는 않아도 오른 거라는 거가 어쨌든 숫자로 보여지니까 씀씀이가 굉장히 그 뭐 좀 많아지죠. 많아지고 돈 쓰는 데 있어서 굉장히 관대해져요. 그러니까 그 지금은 그러면은 풀리는 돈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돈을 걷어들이고 금리를 올리는 건데 그러면 완전히 이 높으신 분들이 예상하는 거랑은 너무나 반대잖아요. 원하는 그런 결과하고는. 그러니까 이거는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을 시켜서 사람들이 어떤 그런 그 돈을 씀씀이를 관대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윗분들은 생각할 것 같음. 중장기적으로는 하락이죠. 뭐 그래서 한 달 이상. 예. 그래서 그 유다라고 나스닥의 어떤 차트에서의 그런 움직임이 저는 나스닥이랑 그 저기 뭐라고 볼까 좀 그 유달은 좀 반대가 아닐까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이 시황에 대한 거를 제가 이제 그 뭐 굉장히 뭐 물론 잘 맞춘다고 할 수는 없겠죠. 개인 그 뭐 틀릴 수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근데
전체적인 이런 큰 그림, 뭐 단기적인 거, 중장기적인 거, 그리고 금리, 그다음에 요즘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한 지가 한참 됐잖아요. 한 40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달이 넘었죠.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좀 일련의 상황들을 봤을 때 좀 제가 느끼는 그 중장기 단기 시황은 이제 이렇다는 얘기를 한번 이제 드려본 거고, 그냥 간단하게 들어주시라는 의미에서 오늘 한번 시황 얘기를 해봤어요. 기름값은 어떨까요? 지금 100달러가 무너졌어요. 계속 뭐 여기 한참 뭐 비쌀 때는 130달러 근처까지 갔었다가 97달러까지 떨어졌죠. 계속 이 100달러 윗선에서 돌다가 요 한 며칠 사이에 이렇게 쭉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왜 이렇게 주유소 기름값은 안 내릴까요? 자동차 이렇게 기름 좀 넣다 보면 좀 짜증이 납니다. 아무튼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는 참 일단 그만하고, 오늘은 뭐 시간이 또 이렇게 10분을 넘기지 않으려던 게 넘겼지만 뭐 그냥 재미로 하는 얘기여서 그렇게 머리 아프고 그런 얘기는 좀 아니었을 것 같고, 요거 다시 한번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면서 이렇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여러분들이 매매하실 때 뭐 이런 생각을 혹시나 못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점에서는 조금 의미가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 제가 보는 시황은 이렇다, 이런 정도로 해서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알려주시면, 특히나 이렇게 트렌드라든지 어떤 시간이 중요한 이런 어떤 동영상이잖아요. 이런 건 시기가 지나서 한 달 후에 보면 이런 동영상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루만 지나도 의미가 없지. 그래서 그런 거 빠르게 좀 보시고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의 의견도 들어본다는 취지에서 그게 가치가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아무래도 구독, 좋아요, 알람 같은 거 눌러주시면 너무 좋겠죠. 자, 오늘 이 정도로 하고, 다음 동영상이 언제일지 모르겠는데, 좀 주기를 짧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너무 죄송해요. 예. 그래서 기다려주시는 분들에게 실망시켜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예. 다시 한번 또 죄송하다는 말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드리고, 또 다음 동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최대한 빨리 좀 뵙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